네, 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여행을 못 가니까 자꾸 이런 영상만 올리네요. 국내 여행도 가기가 힘들어요. 가야 되는데 다음 달에는 제주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요즘 상황 보니까 다음 달 되면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델타 변이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나마 양호한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해외여행 제가 전에 언제쯤 여행 갈 수 있을까라고 예측을 했는데 많은 분들은 기대를 했죠. 올 연말 되면은 여행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가 많은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행 카페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제 올 연말은 가야지 하고 예약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올 연말은 택도 없다고 올 초나 이때쯤에 이미 생각을 했었고요. 변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변이가 아니더라도 이 백신 접종이 면역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올해 안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저개발국가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 생각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코로나 상황을 조금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은 이거 엄청 많네. 이게 2억 명이 넘게 걸렸었네요. 2억 명. 사망자도 400만 명. 진짜 어마어마하네. 우선 간단하게 몇 개만 보죠. 뭐 여행은 꿈도 못 꿀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내년도 제가 볼 때는 큰 희망이 여러 가지 저번에 설명했던 부분들을 하고 같이 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압도적이죠. 인도가 어마어마하게 그때 확진자가 막 늘어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천만 명 이상 되고 미국이 사망자도 60만 명, 인도가 43만 명. 인도 같은 경우는 통계가 어차피 잘 안 잡힐 테니까 이거보다 실질적으로는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유럽이 또 상위권에 많이 랭크가 돼 있죠. 스페인, 이태리, 유럽으로 우리 여행 많이 가는데 그리고 동남아, 인도네시아가 어마어마합니다. 생각보다 지금 하루 2만 명 이상이고 여기도 사망자가 사망자 엄청 많네요. 1000명 하루 사망자가 1000명이면 어마어마한데 거의 이쪽은 사망자가 한 10만 명 이상이에요. 위쪽은 다 폴란드, 멕시코, 남아공 동남아 국가들도 상당히 심각하고 코로나를 잘 못 잡고 있어요. 여기도 하루 사망자 몇백 명씩 되고요. 일본 우리 인접국 일본은 뭐 올림픽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엄청나게 폭증했죠. 검사를 많이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만 명인데 지금 검사를 하루에 한 10만 명 한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검사 하루에 10만 명 이상 하는데도 하루 뭐 2,000명 조금 남짓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보다 적게 검사하는데 2만 명이면은 솔직히 우리나라보다 10배 가량은 검사를 더 해야 되는 거거든요. 20% 정도의 확진율이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5명 검사하면 그 중에 한 명이 걸렸다는 얘기인데 뭐 추적하지도 않잖아요. 친구들. 태국 우리 여행 자주 가는 제가 또 좋아하는 국가 태국인데 심각합니다. 여기도 하루에 2만 명. 태국도 의료 붕괴예요. 동남아는 거의 다 의료 붕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뭐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또 베트남이 뭐 코로나 방역 모범국이다 뭐 이렇게 자랑하고 말들이 많았는데 코로나 우리나라 앞질렀습니다. 사망자가 5,000명. 의료시설이 낙후돼 있으니까 사망자가 우리나라 2배 이상 늘었어요. 요 몇 개월 사이에. 한국이 여기 밑에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한 2,000명 남짓하고 다행히 사망자는 좀 선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여행을 언제쯤 갈 수 있냐 어떻게 가냐 지금 상황을 알아야지 이 사태가 언제쯤 진정이 되고 끝날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계획을 짤 수 있죠. 뭐 지금 당장 여행 계획을 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몇 년 뒤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내가 뭐 돈을 모아둔다든가 하면은 어떤 것들을 감안하고 여행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베트남 아까 저는 방금 얘기했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요거가 딱 한 달 전 기사인데 한인 확진자가 확진이 돼갖고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는데 그냥 화장을 시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죽었는지 사망을 했는지 연락을 안 하고 이미 왜냐면은 여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확진되고 사망하면은 24시간 안에 화장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홀로 거주했었나요? 다른 가족은 한국에 있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까? 한국에 있었으면은 치료받고 살아났겠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타지에서 확진되면은 정말 이게 위험한 거죠. 그 24시간 화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영사관에 알려갖고 가족에게 통보를 받은 거예요. 가족들은 그러니까 이미 화장된 소식을 전달을 한 거죠. 이렇게 의료 붕괴가 되면 해외에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면은 확진이 됐으면 비행기를 타고 올 수도 없죠. 비행기 탑승 거부가 되고 제가 듣기로는 뭐 아니면은 그 음압이 되는 비행기를 뭐 따로 하려면은 몇 천만 원을 들여갖고 귀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난감한 거죠. 지금 백신이 만능이 아니에요. 저도 백신 1차는 맞았는데 백신이 2차까지 맞는다고 해도 델타 변이에서 완벽하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돌파 감염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백신이 100%가 아니거든요. 예방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그 예방률이 많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맞아도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안 맞은 것보다 훨씬 나은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백신을 맞고선 확진이 되면 그래도 중증으로 안 간다는 거죠.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한 지경으로 가지 않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할 정도까지는 안 간다는 얘기. 어느 정도 저를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확진이 될 수 있고 내가 그 확진됨으로써 다른 사람이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는 계속 쓰고 다녀야 될 겁니다. 지금 그래갖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좀 백신 접종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접종률이 높은 곳에서 접종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서 마스크를 벗고서 이제 돌아다니기 자유롭게 했더니 확진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많아지니까 의료 시설이 부족해지고 의료 붕괴가 일어나면서 사망자들이 또 많아지는 거고, 악순환이 지속된 거죠. 지금 보시면은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꼭 불안해 갖고 안 맞는 분도 계시지만 맞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특히 여행을 나중에라도 가시려는 분들은 무조건 맞아야 될 거고, 아마 맞지 않으면은 입국 자체가 거부될 겁니다. 보시면은 입원했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백신 접종한 사람들 중에 0.0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니까 사망률은 0.001 미만을 기록했으니까 적어도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백신을 맞으면은. 그러니까 백신이 만능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은 줄여주는 겁니다. 백신을 안 맞은 상태로 확진이 되면은 폐선상이나 이런 것들이 부작용들이 많이 심각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죽음이나 나의 건강을 위해서는 맞는 게 아무래도 더 맞지 않나. 물론 부작용 사례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잘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생각하기 전에 세계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복도까지 늘어서 치료를 기다리는데요. 인도네시아인데 델타 변이 확산으로 지난달부터 감염자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의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붕괴입니다. 한 지역병원 의사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믿지 못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지옥 투어라는 프로그램까지 내놨는데요. 코로나 감염 위험성을 알리고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2박 3일간 병원을 둘러볼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진짜 이거 보면은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환자, 심지어 생사의 기로에선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안전 수칙을 꼭 주합니다. 그나마 여기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죽어가는, 길에서 죽어가는 거니까. 인도네시아 상당히 심각합니다. 체육 상황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죽은 도시 같네요. 이 죽은 도시가 아니라 시신들이었군요. 와, 심각하네. 방콕에 심지어 방콕 진짜 활기차고 좋은 동네인데, 좋아하는 도시인데, 와 진짜 심각하네요. 시신이 길에 방치될 정도면은
뭐 의료 붕괴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카오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집에서든 길에서든. 이쪽 태국도 의료 붕괴라고 하거든요. 동남아나 이런 쪽은 의료 시스템이 열악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여기서 오히려 더 걸릴 것 같아.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날씨도 더운데 마스크 쓰기도 그렇고 참 안타깝습니다. 태국 되게 좋아하는 나라인데 태국인들도 참 친절하고 좋은데. 태국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태국 관광객이 살해당했잖아요. 1만원 살해당 1만원 뺏은 범인 체포. 그러니까 스위스 여성이었나? 그리고 목 졸라서 뺏었다고 돈을 훔쳐갔다고 하는데 푸켓 맞죠? 태국 푸켓에서 이제 관광객들을 뭐냐 태국 자체가 워낙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관광 감소를 우려해서 태국 정부가 이거를 이제 관광객들을 받았는데 살해 당했죠. 관광객이 스위스 여성이. 뭐 태국이 원래 안전한 나라거든요. 상당히 안전한 나라인데 이런 이유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결국에는 범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생계형 범죄부터 강력 범죄까지 일어나죠. 지금 10,000원 때문에 생명을 잃을 정도면은 진짜 이게 치안이 붕괴돼요. 그러면은 여행이 허가된다 하더라도 여행을 불안해서 가기 힘들죠. 이런 태국처럼 원래 치안이 좋은 나라들도 그러면은 다른 곳은 어떨까요? 원래 치안이 좀 불안정하거나 이래서 유럽이나 이런 쪽도 소매치기가 워낙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특히 뭐 이태리, 스페인, 뭐 프랑스 이런 쪽은. 근데 지금은 아마 더 심각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코로나 상황으로 빈부격차는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하층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하층민들이 더 늘어납니다. 강력범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특히 외국인 타겟으로는 더 심하게 기승을 부릴 겁니다. 그래갖고 상황으로 봐서는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어차피 늘어나고 마스크는 계속 써야 될 거고, 동남아시아나 이쪽 국가들은 백신 수급이 아직도 뭐 한참 멀었죠. 그리고 뭐 화이자, 모더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백신도 아니고 심지어 중국 백신을 맞는 데들도 많잖아요. 중국 백신은 효과도 더 없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그걸로 맞고 있는 거기에 내가 백신을 2차 접종까지 했다 한들 가서 확진 안 되리란 보장이 없는 거죠. 더 불안하죠. 그럼 내가 만약 확진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 현지에서 확진되면은 의료가 붕괴된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치료도 못 받다가 최악의 상황에 치료도 못 받다가 진짜 아까 전에 그 베트남 확진되고 사망한 이 한인 분처럼 그냥 나는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 들어오지도 못하고, 아니면은 뭐 들어오려면 몇 천만 원을 들여갖고 들어오던가. 정말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 언제쯤 될지 기억이 없는데 내년 연말까지도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내년 연말까지도 어림도 없을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아시아 혐오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많이 알고 계시죠? 코로나 이후로 점점 심해져 갖고 뭐 유럽 내에서도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식이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악화된 건 사실입니다. 뭐 내가 중국인인지 아닌지를 구별 못 하잖아요. 겉모습만 보고는. 특히 유럽인들이. 때문에 뭐 그렇다고 진짜 나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티셔츠를 입고 다닐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유럽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당장은 어차피 여행을 못 가지만 내년도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 상태로 가려면은 과연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연 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여행 진짜 배낭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배낭여행은 정말 사람들하고 부대끼잖아요. 호스텔에서 한 방에서 여러 명이서 지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친구들 만나갖고 술도 먹고 돌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진짜 그거가 아예 막혀버리니까 좀 답답합니다. 지금 뭐 아직 1년 반 정도 됐는데 한국 귀국한 지 2년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2년 지나면 좀 많이 좀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나가고 싶은, 조금 슬슬 몸이 근질근질하긴 하거든요. 답답해서 그냥 같이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행에 대해서. 제 사이트도 여행 영상이 거의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그냥 혼자 주저리 하는 거랑 그냥 정보 몇 개 올리는 거가 다인데 뭐 여행 얘기도 할 사람들이 없네요. 여행을 갈 수가 없으니. 내후년이나 돼야지 조금 숨통이 트일까 라고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내후년 정도라도 완벽하진 않지만 바람이라도 좀 쐬고 싶긴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행기를 워낙 많이 타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뭐 미련이나 여한 같은 거는 많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가고 싶은 곳들도 많고 가야 할 곳도 많기 때문에 좀 그렇네요. 여행 갈 수 있는 그날까지 나름 유용한 정보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